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봅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어저께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네. 신호를 딱 걸리는데 노란불일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딜레마 존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요. 딜레마에 딱 들어간다 해가지고. 영어를 쓸 줄 아네요. 김영민 아나운서. 네.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기대됩니다. 안전하게 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운전하십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요. 네, 저 기후 동행 카드 애용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소식은 마지막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노란불에 과연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끝까지 들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살펴봅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어제 회동을 했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을 찾아서 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서로 덕담을 건네면서 먼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예.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품, 소통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타이색을 이제 넥타이색을 강조했는데 예. 가장 붉은기가 있는데 파란색도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하고 왔다. 네. 라면서 이 협치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둘이 동향임을 강조하면서 연결고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점심에 비빔밥을 먹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동에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네. 전국민 25만 원 지원안의 국회 통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즉답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차로 만났고 상견례 자리인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제가 훅 대답을 하면 대화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훅이 두 번 나왔습니다.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15분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매주 한 차례 이상 서로 만나는 것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만났다가 훅 들어오니까 얼른 또 자리를 피했군요.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요. 국회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표단속에 나섭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시사했기 때문에 네.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이달 말에 재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네. 국민의힘이 표 단속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가 이달 말에 그러니까 이 재표결이 이루어지는 그날 시기에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네. 투표 가능한 재적 의원이 모두 재표결에 나서면 범여권 115명 중에 98표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야지 이 특검법이 부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에는 22대 국회에 입성을 못하는 의원 네. 58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표심이 또 어디로 향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시 지휘부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서 직접적으로 대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부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서 최상병이 순직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최 해병의 명복을 빈다라면서 임 전 사단장은 유가족 또 국민께도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임 전 사단장이 당시에 현장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에 있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자신은 지휘권도 없었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검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요, 갑자기 검찰의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출장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전격 교체된 서울중앙지검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법무부가 어제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네. 정말 대규모의 인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더 짚어볼 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전격적으로 교체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됐습니다. 네. 검찰 안에서 친윤 특수통 검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무렵에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장 역임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까? 네, 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인데 네.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요. 고검장 승진으로 보이는 모양새지만 네. 이게 또 결국은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좌천성 인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송 지검장이 이미 2022년 5월부터 2년 간 대형 수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교체가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지 딱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지금 송경호 지검장 밑에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검사까지도 전원 교체됐습니다. 오비 일학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어떤 입장입니까? 어제 인사가 발표됐는데 네. 이원석 총장이 이때 격려 목적으로 원주지청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던졌겠죠. 네. 그런데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짧게 인사만 하고 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좀 아꼈는데 그런데 이 총장이 지난 주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 인사 관련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 발표 당일에 이 총장이 자리를 비우고 지방 일정을 소화한 것이 네. 검찰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원래 참모들이 이렇게 대거 바뀔 때 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게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총장이 어제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네. 오늘은 또 예정된 지방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안 간다는군요. 알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실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면서 또 유튜브 댓글도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운전하면서 노란불이 바뀌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냐 엑셀을 밟을 것이냐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어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태국에서 한국인을 납치 살해한 일당 중 한 명이 국내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예. 한국인 남성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받고 있는 한국인 일당 3명 중에 1명은 국내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전북 정읍에서 체포됐는데 이 용의자의 국내 거주지가 정읍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체포 당시에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용의자들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2명의 지금 행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방송 직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한 명이 또 추가로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또 다른 용의자는 캄보디아에서 지금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0시 10분 우리 시각으로 한 12시 10분쯤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같이 검거 작전을 펼쳐서 이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추가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용의자는 아직 출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지 매체는 출국 기록이 확인이 안 된 걸로 보면 육로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경찰은 여전히 인터폴 통해서 적색 수배를 내리고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 3명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마약 관련 전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이 이 발견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소식이 또 태국 현지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건데요. 네. 태국 현지 공영방송이 이 시신을 확인했더니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만약 사망 전에 절단이 됐으면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네요. 사망 후에 절단이 된 거라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절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내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로 수학여행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안 가실 수가 없죠. 수학여행 하면서 한다면 좀 나이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용민 아나운서 가보셨어요? 수학여행? 저도 경주로 많이 갔습니다. 아, 여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발생한 그 지역이 근처에 또 국보인 석굴암이 있는 지역이어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경주 국립공원의 토함산 여기 24개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녹색연합이 어제 실태 보고서를 내놨는데 무려 재작년 9월 태풍 흰남노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부터 이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약 24곳에서 산사태가 진행 중이라고 지금 녹색연합은 밝히고 있습니다. 석굴암 위쪽의 2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갈 수 있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사태 때문에 경주시에서 그 낙석을 방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석굴암 북서쪽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경주시가 지난 3월에 네. 파악을 해서 긴급 보수비를 받아서 다양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 전에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정부가 지금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서 오는 16일에 합동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만약 필요하면 탐방이나 접근 금지, 긴급 정비까지도 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토함산 이렇게 딱 안개가 오는 거를 토한다 해서 토함산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곳인데 산사태 방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퀴즈 내드렸던 것 노란불에 브레이크냐 엑셀이냐 정답은 브레이크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브레이크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소식도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